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이야기, 그중에서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교수님의 GANER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GANER.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이죠? 맞아요. 이 GANER이 도대체 뭐고 또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오늘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GANER 프레임워크,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요? GANR은요, 그 약자 풀어보면 Generative AI, Meta Learning and Evolutionary Reflection인데 좀 길죠. 네, 좀 기네요. 쉽게 말하면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찰 능력, 이걸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또 강화하는 방법론이에요. 일종의 프레임워크이자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찰 능력을 활용한다?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게 관리하기 쉽게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임팩트 프레임워크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고요. LLM의 그 방대한 사전 지식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단순히 작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고 또 결과가 괜찮은지 스스로 평가하고요. 스스로 평가까지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지, 컨텐츠를 어떻게 개선할지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특히 학습 애플리케이션처럼 계속 변하는 환경에 아주 유용하죠. 단순히 답만 잘 내는 걸 넘어서 AI가 자기 작업 과정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는 LLM의 특별한 능력,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설명 self-explainability 능력이에요. 자기 설명이요. 네, LLM이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깜깜이 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AI가 내놓은 제안이나 평가 뒤에 왜? 라는 질문이 중요할 때 예를 들면 맞춤형 학습 같은 분야에서 정말 필수적이에요. 다른 딥러닝 모델과 달리 입출력이 자연어니까 설명력이 뛰어날 때가 많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 설명 능력이 바탕이 되어서 자기 평가, self-evaluability가 가능해져요. 아, 설명할 수 있으니 평가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흐름이죠. 작업을 마친 뒤에 자기가 생성한 설명이랑 미리 정해둔 기준, 예를 들면 평가 루브릭 같은 걸 사용해서 자기 결과물의 효과성이나 정확성 같은 걸 스스로 따져보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물론이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스스로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능력은 뭔가요? 마지막은 자기 개선, self-refinability입니다. 자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고 개선점을 찾고요. 다음번 상호작용이나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거나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요. 과거 경험에서 배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비판이나 실수로부터 배워서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AI가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법? 뭐랄까, 메타인지 같은 걸 배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이게 진짜 자의식이나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LLM이 그 맥락화된 자연어 표현, Contextualized Natural Language Representations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요. 게이머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고 상호작용 설계를 신중하게 하면 자기 개선과 적응 과정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작동 과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단계가 있나요? 네,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작업 수행, 태스크 퍼포먼스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 자기 설명, self-explanation. 이어서 자기 검토, self-review.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선, self-refinement. 이 순서로 진행돼요. 수행, 설명, 검토, 개선. 반복되는 거군요. 맞아요. 초기 결과물 Y에서 시작해서 이 사이클을 돌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된 최종 결과물 R로 나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순환 과정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진화적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쥐나요? 네, 생물학적 유기체가 환경 압력에 반응해서 적응하고 최적화되잖아요. 그것처럼 LLM과의 상호작용을 잘 설계해서 스스로 자기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 환경에 적응하듯이요? 그쵸. 여기에 만약 인간 전문가의 비판 같은 외부 피드백이 더해지면 그게 추가적인 선택 압력처럼 작용해서 진화를 더 정교하게 이끌 수도 있고요. 게이머를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작업 내 게이머, 위진 태스크 게이머인데요. 이건 단일 작업 실행 중에 혹은 단일 카파 에이전트 내에서 자기 설명, 평가, 개선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가파 에이전트요? 그게 뭐죠? 카파는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식은 즉각적인 자기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른 방식은요? 다른 하나는 작업 간 게이머, 어크로스 태스크 게이머예요. 이건 여러 작업 실행에 걸쳐서 주로 외부 피드백, 예를 들면 학습자 성과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AI 에이전트나 시스템 전체가 진화하는 방식이죠. 아, 이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네, 이건 AI와 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는, 뭐랄까, 역동적 총체성, 다이내믹 홀리즘 개념과도 연결돼요. 전체 시스템이 부분의 합 이상이 되어서 함께 변화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학 문제 생성 예시를 한번 볼까요? 1단계. 일단 초기 문제,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문제를 생성합니다. 네? 2단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또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요. 설명하고 3단계, 그렇게 생성된 문제랑 설명을 미리 정해둔 기준, 예를 들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 같은 것에 비춰보면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실제 상황 맥락이 좀 부족하네, 라든지 오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요. 개선점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4단계, 그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와 설명을 개선하는 거죠. 실제 상황 맥락을 더 넣거나 오답 설명을 더 자세하게 추가하거나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컨텐츠 품질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 GAMR 프레임워크가 우리에게, 특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히 적응형 학습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유용해요. 장점을 좀 정리해보면 반복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컨텐츠 품질 보증에 도움이 되고요. 네, 품질 보증. 그리고 AI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개인화와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장점이 많네요. 하지만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점들인가요? 우선 LLM이 학습한 데이터 품질에 결과가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데이터에 편향이 있다면 결과에도 반영될 위험이 있죠. 그건 항상 문제죠.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현하고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이 필요해서. 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진짜 자기 인식이라기보다는 정교한 패턴 매칭에 가깝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윤리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인간 교육자의 역할 변화 같은 것도 고민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장점과 함께 고려할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겠네요. 혹시 이 GAMR에서 더 발전된 개념들도 있나요? 네, 몇 가지 더 진화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RISE, Real-Time Intra-Self Evaluation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Within Task GAMR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킨 건데요. RISE요? 네, 단일 작업 내에서 반복적인 내부 평가, 그러니까 자가 검증을 여러 번 수행해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과학 실험에서 같은 측정 여러 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신뢰도를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피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복잡한 작업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를 이 RISE 방식으로 실행하는 좀 더 자율적인 형태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까지요. 네. 다만 각 단계는 RISE로 신뢰도를 높이지만 전체적인 절차적 일관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OMG, 온톨로지 모델 센터드 제너레이션 같은 접근법과 통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어요. 아, OMG요? 네, 이건 온톨로지, 그러니까 개념과 그 관계를 구조화한 지식 체계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건데요. 이걸 게이머와 결합하면 사실적 정확성이나 의미론적 일관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정말 점점 더 정교해지는 느낌입니다. 듣고 보니 AI에게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게이머나 라이즈, 스피어 같은 접근법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메타인지,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AI로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메타인지 시뮬레이션.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걸 정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봅니다. AI가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진다면 애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우리 인간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